자, 안녕하세요. 뉴스 읽어주는 남자 올스영입니다. 디자인이 좀 바뀌었네요. 짜잔, 예쁘죠? 자, 오늘 첫 번째 이야기는 자유한국당 이야기를, 너무 또 자유한국당을 얘기를 안 해주면 좀 섭섭하니까요. 자유한국당이 지금 현재의 이 모습이 전원책 자유한국당 조직 강화 특별위원회 위원, 그리고 김병준이라는 사람이 비상대책위원장, 둘이서 싸우고 있어요. 둘이서 싸우고 있고, 자유한국당은 친박을 버리지 못해서 이도저도 아닌, 제가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지금 자유한국당의 상황이, 박근혜가 국정농단으로 감옥을 갔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일을 펼쳤고, 그 박근혜의 이 정부 4년 동안 나라가 썩어 들어가고 있었고, 자, 이런 게 있어서 탈당을 했었던 사람들이 나올 정도. 그래서 바른당이 바른정당이라는 정말 이상한 네이밍의 정당이 탄생하기도 했었고, 자, 친박들 그리고 박근혜라는 어떤 국정농단 세력을 완전히 자유한국당에서 배제를 해야 되는데, 얘네를 배제하면 그나마 있는 지지율마저도 떨어져 나갈까봐 전전긍긍하고 있는 모습이 애잔하기 그지없습니다. 한마디로 몸에 있는 노폐물 똥을 싸서 버려야 되는데, 똥이 나오다가 말아서 걸려있는데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니 냄새도 나고 깨끗하지가 못하고 이도 저도 요기도 아닌 정당의 모습을 가지고 있죠. 똥이 중간에 나왔는데 여기서 자르지를 못하고 그 상태로 그대로 있는 거예요, 자유한국당은. 자유한국당이 경제 문재인 정부가 경제를 다 말아먹었네, 모든 언론이 경제 위기네, 어쩌네 저쩌네.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률을 올해 낮춰서 2.6%인가로 잡았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또 언론과 이런 애들이 좋아하는 경제 위기, 그리고 경제 대통령이라고 했었던 이명박 정부 때가 2.3% 성장인가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언 하나 하자면,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경제는 위기가 아닌 적이 없을 겁니다. 언제나 경제는 위기일 거예요. 부동산이 오르면 오른다고 난리치다가 부동산이 이제 내려갈 거거든요. 부동산은 떨어집니다. 부동산은 떨어집니다. 제가 장담하는데. 자, 우리나라가 경제가 위기냐, 뭐가 위기냐? 위기는 아닙니다. 경기가 안 좋은 거죠. 위기라는 건 나라가 망하느냐 마느냐. 우리나라 외환보유고 지금 현재 세계 9위 수준의 외환보유고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망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문재인 정부의 기본적인 골격이 망할 거는 망하게 냅두자, 그러면서 나라는 망하지 않게 하자 인 것 같다 라고 늘 주장을 했잖아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 외환보유고에 엄청 신경을 쓰고 있고요. 자영업자들은 너무 많고 그런 상황이죠. 자, 이런 자유한국당이 늘 문재인 정부의 경제를 말아먹고 난리치고, 또 보수 언론들은 그거를 문재인 정부가 정책을 잘못 내서 경제가 마치 망하는 것처럼, 그렇게 아주, 경제는 사실은 심리거든요. 경제는 심리인데, 그 심리전을 위기다 해야 국민들은 진짜 위기구나, 그리고 경기가 더 위축돼요.
노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이제 자유한국당 얘기로 돌아가서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자유한국당은 이번에 또 예산도 출산에다가 다 몰빵하자, 그리고 북한에다가 주는 돈을 줄이자, 북한 예산 줄여라 뭐 하는데 박근혜 때보다 적어요. 북한에 쓰는 예산이. 웃긴 거죠. 네. 박근혜 정부 때 아무것도 북한하고 하지 않았었던 대북 예산보다 2019년도에 책정된 예산이 더 적어요. 미친놈들이라는 거죠. 자, 전원책과 김병준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전원책이 김병준에게 그런다고 자기에게 대권이 갈 줄 아느냐, 이런 말을 했어요. 눈앞에서 권력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게 독약인지 모르고 그러는 거다. 자, 전원책은 자유한국당 살아나려면 인적 쇄신을 해야 된다. 그러려면 지금의 전당대회 일정은 너무 빠르다. 전당대회를 미뤄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김병준이나 내부 인원들은 권한을 넘어서는 짓이다. 권한을 넘어서는 짓이다. 이러면서 전원책은 조만간에, 제가 이제 전원책이 처음에 됐을 때도 이런 얘기를 좀 드린 것 같은데, 전원책이라는 사람이 올 단두대, 썰전에서 올 단두대라는 얘기를 막 하다가 진짜 올 단두대를 한지 지켜보자 했는데, 올 단두대는커녕 올 단두대는커녕 아무것도 못하고 있죠. 자, 이런 분, 이제 전원책은 자유한국당은 답이 없다 이러면서 뛰쳐나올 겁니다. 뛰쳐나와서 방송에 뭐 자주 불러주니까 방송에 나가서 자유한국당은 미래가 없고 다음 총선에 사라진다, 이렇게 저주를 저주를 쏟아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자, 전당대회를 한들 뭘 한들 자유한국당 제발 본인들 살 생각하지 말고 좀 국민들 좀 생각해 달라. 본인들이 했던 말 뒤집는 거는 또 아무렇지도 않죠. 뭐 출산 장려 뭐 5월 2천만 원씩 다 주자. 뭐 그리고 아동수당 30만 원씩 다 주자. 이분들이 주장했었던 건 뭐냐면, 왜 부자들한테도 다 주냐. 근데 민주당은 보편적 복지, 자유한국당은 선택적 복지, 이런 거잖아요. 이런 거잖아요. 물론 지금 뭐 민주당을 두둔하는 게 아닙니다. 자유한국당을 까는 거죠. 근데 선택적 복지를 하려니까 선별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 효율이 떨어지는 거야. 누가 부자고 누가 가난한 자인지 선별하기가 힘들어요. 그 비용 따지니까 효율적이지 않다. 저는 보편적 복지에 그 거품 무는 사람들이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부자들이 복지 혜택을 받으면 안 됩니까? 부자들이 세금을 훨씬 많이 내는데요. 세금 내는 만큼 혜택도 있어야 세금 내는 맛이 있지. 세금만 자꾸 걷어가고 혜택은 자꾸 빼면 세금 안 내고 싶잖아요. 당연히 부자들도 혜택 받아야죠. 세금을 많이 내는데요. 제가 늘 주장하는 거지만, 우리가 리그 오브 레전드 골드, 플래티넘, 다이아에 테두리 주잖아요. 테두리라도 달아줘야 된다니까, 세금 많이 내는 사람들한테는. 자동차에도 자동차 번호판 이런 거에 골드 테두리 있다, 돈 많이 내는 이런 거 평상시에 이런 게 다 있어줘야지. 저 사람은 세금 많이 내는 사람이구나, 국민들이 봤을 때 이런 것들 좀 티가 나게. 모범 났을 때 표창하면 뭐합니까? 티가 안 나잖아요. 대문에다가 부자들은 뭐 아파트 같은 데는 문패가 요즘에 없지만
아파트 보면 대문에 교회 다니는 건 붙여놔요. 예? 교회 다니는 건 붙여놔. 무슨 교회 다닌다고. 그런 거 말고 여기에 모범 납세자 이런 뭉태 같은 거 만들어주는 거예요. 예? 딱 해주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또 그냥 얘기 같은 거 공항 같은 데서 대기 안 하고 바로 그냥 직행하고, 네? 주민등록증도 우리랑 똑같은 주민등록증이 아니라 골드 주민등록증 따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어? 따로 딱 만들어주는 거야. 테두리 딱 해주는 거죠. 주민등록증 딱 꺼내는 순간 오 간지나는데 이런 거. 어쨌든 그 선택적 복지와 이제 보편적 복지 얘기하는 이쪽에서는 지금 출산 장려금 얼마 뭐 이러면서 보편적 복지로 돌아섰어요. 그리고 북한 예산을 어떻게든 깎아야 돼. 근데 아이러니한 건 박근혜 정부 때 썼었던 대북 예산보다 지금 많이 올린 대북 예산이 더 적다. 그리고 전원책하고 김병준. 제가 그리고 또 이 김병준 비대위 위원장에게 정말 궁금한 게 비상대책위원회잖아요. 이게 무슨 옛날에 개콘에서 나온 비상대책위원회랑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사람 불러야 돼. 비상사태인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김병준의 행보를 보면 전혀 비상사태처럼 보이질 않아요. 비상사태라고 비대위를 만들었는데 자유한국당은 비상사태 같지가 않아요. 김병준의 행보를 보면. 안타깝죠. 아무튼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 영입서부터 전원책 조강특위 위원 영입까지 영입 인사 망했다. 자, 결국은 전원책은 내부에서 잡음을 계속 일으킬 것이고, 전권을 다 준다고 해놓고 전권을 주지 않았다 그러면서 자기 발로 뛰쳐나올 것이고, 방송에서 불러주면 불러주는 대로 나가서 자유한국당 망할 거라고 저주를 총선 때까지 끊임없이 퍼부을 확률이 매우 높다. 김병준과 전원책의 싸움이 볼썽사납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현재 상황 짚어드렸어요. 뉴스 읽어주는 남자 유튜브 구독하기, 좋아요, 공유 눌러주세요.